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짜 하루는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제 두 번째 일과가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해야겠네요. 새벽에 일어나서는 집안일을 합니다.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면 오전 시간은 금세 훅 가버립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빨래 좀 해서 널면 금방 점심시간이 되고 대충 혼자 점심 먹고는 바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오후 2시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하지만 퇴근이 밤 10시가 넘기 때문에 사실 하루 3교대로 사는 기분이기는 해요. 저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격리지만 소위 진상 학부모가 오면 달래는 역할도 해야 하고 3, 3, 5 모여서 수업에 안 들어가고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타일러서 수업에 들여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학원비 미납을 하는 학부모에게 입금 요청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환불 요청을 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그리고 입시학원의 특성상 늘 날이 서 있고 예민한 선생님들의 신경질을 받아내는 것도 어쩌다 보니 제 일이 되었죠.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게 된 것도 벌써 13년째입니다. 처음 2, 3년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 또래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대학도 못 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고 좌절스러웠지만 계속 스스로를 다스리며 일을 했습니다. 첫 해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대형 입시학원이다 보니 재수생반도 있는데 거기서 동창들 며칠 만났거든요. 네가 왜 여기서 일해? 뭐야, 대학 가자마자 아르바이트야? 야, 너도 진짜 독하다. 공부 잘하던 애는 아르바이트도 학원에서 하냐? 와, 내가 너였으면 대학 가서 1년은 책도 안 들여다보고 놀았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는 동창들의 부러움 반, 비아냥 반이 섞인 그 말에 그냥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웃기만 하니 그 아이들은 저를 잘난 척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보고 더 이상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혼자 털어놓을 수 없는 속을 푸는 길은 딱 하나. 퇴근하고 1층에 있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책 속에는 제가 누리지 못한 모든 삶이 있었고 저는 그 삶을 대리체험하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절대 흐를 것 같지 않았던 힘든 2, 3년이 지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버리더라고요. 저의 20대는 오롯이 그 입시학원에서 흘러갔고 제 나이 30 되던 해에 처음으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삶이 너무 서럽고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를 또 일으킨 건 역시나 책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다양하고 그 다양함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키우는 내면의 힘이라는 걸 책에서 계속 배웠거든요. 기댈 곳에 책뿐이다 보니 점점 더 1층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퇴근 후 내내 책을 읽다가 가게 닫는다는 소리에 일어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제게 어느 날 말을 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그 카페의 단골이었는데 수년 동안 제가 집중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있다니 라는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저 돌파구 없는 삶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몰두했던 것뿐이었는데 그게 남편 눈에는 좋게만 보였다니 그것 또한 삶의 아이러니죠. 남편은 은근하게 하지만 지치지 않고 제게 구애를 했습니다. 삶이 팍팍해서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던 제게 남편의 구애는 신기하면서도 불편하고 불편하면서도 설레는 묘한 것이었죠.
아무리 저를 찔러봐도 제가 미동도 없으니 남편이 취한 작전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저한테 같이 스터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일 텐데 제가 그 사람과 무슨 스터디를 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많이 못 읽는다며 자기한테 책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겠다나요? 그건 좀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저는 그 사람에게서 이것저것 배우고 그 사람은 제게서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이 들어 결혼까지 했죠. 물론 결혼까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2년간 했는데 결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가 일하는 학원의 원장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원장님이 노해서 학원에서 날 쫓아내면 나 뭐 먹고 사나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진지하게 만날 거 아니면 애시당초 상처 주지 않게 만나지도 말라고 엄포 놓은 것도 아버지신걸. 우리 아버지 당신보다도 당신 걱정을 더 많이 하셨다고. 혹시 나랑 우리 아버지 관계 미리 알면 당신 일하는데 신경 쓰고 불편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버지야. 사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원장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들과 사귀는 것까지 용인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새삼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비록 지방대를 재수로 들어가 간신히 졸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교육자 집안의 사모님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었습니다. 딱 제가 인사를 가자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남사스러워서 진짜 우리 같은 교육자 집안에 고졸 며느리라니 조상님들이 한탄하시겠어. 어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끼리끼리 논다고 했어. 결혼은 일륜지대사 집안을 왜 보겠니? 너 까놓고 말해서 네가 애를 낳아 학교를 보냈는데 애들끼리 지 엄마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말 안 하겠니? 그럴 때 우리 엄마 어디 출신이다 말할 수 있는 건덕지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냐. 엄마, 무슨 애들이 자기 엄마 학교 얘기를 해. 진짜 오버해서 그러지 좀 마세요. 아니,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혼자 못 가고 부모가 안 보내줬음 지라도 알바하고 공부해서 야간이라도 갔어야지. 저건 게으른 거야. 아니면 자기 인생에 별 관심이 없든가. 어머님, 속상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요. 어이구, 사정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딨니? 신문에 보면 단칸 새방에서 과외 한 번 안 하고 남들이 버린 문제집 주워다가 공부해서 대학 간 사람들 천지 삐까리더만. 어휴. 첫 만남에서부터 대놓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사실 그 마음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동생,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맹모 삼천지교를 손수 행했다고 하시는 분이니 명문대 출신 큰아들의 짝으로 제가 탐탁치 않으셨겠죠. 하지만 저도 진짜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정이 절실해서 더 중요한 살아남기를 택한 것뿐이었죠. 학교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해도 사실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 시어머니의 불만은 다른 조건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가난이었어요. 아니,
얘 아빠가 그렇게 박하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너 학원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며? 어째 모은 돈이 꼴랑 2천이니? 사치하니? 주제 넘게 명품 사고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몇 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많이 편찮으셨어서. 아휴, 박복한 것 며느리로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댈 구석이 없었니? 혼자 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었어? 네, 친척도 없고 아버지는 너무 어렸을 때 떨어져서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진짜 약하셔서.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던데. 저 박복한 거 들어와서 내 아들 팔자까지 막을까봐 그게 겁나네. 그래서 그 엄마 뒤치다거리 하느라 지금 그 돈밖에 못 모은 거야? 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가시처럼 아프고 날카로웠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태도 중 하나는 역지사지거든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조석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진짜 말이 많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진심이 된다는 거였죠. 즉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 오는 날도 맑은 날도 걱정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로 두 마음 다 진심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번듯한 부잣집 며느리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나타나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니 속상하시겠죠. 제가 엄마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그냥 들어드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학생들 부모님이 쏟아내는 폭언도 들어 넘기는데 제 남편이 될 사람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못 들어드릴 일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죄인처럼 그냥 듣고 넘기고 죄송하다고 하니 그것도 꼴보기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하긴 제가 뭐래도 싫으시겠죠. 결국 마지막에는 저를 남편 집안과 재산 때문에 몸던져 꼬신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 스스로도 참기 힘들고 돌아가신 제 엄마한테도 미안한 말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박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어머니 아들을 욕되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진 일도 없지만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 넘어간 건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남편 마음 편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주 배운 거 없는 게 변명 안 하는 박사 졸업생같이 하는구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사실 저를 받아들이셨다기보다는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시아버지의 단호함을 이기지 못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하거나 구박을 할 때마다 남편은 아무래도 엄마니까 좀 유순하게 달래고 비껴나가며 저를 보호했다면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의 정도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구박하자 결국 시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일단 우리 식구 되기로 하네야. 내 식구라고. 내 식구한테 험한 말하는 거 나는 못 봐줘. 당신이라고 해도 내가 용서 안 할 거니까 세기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엄한 시아버지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애매하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 제 속을 뒤집곤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였죠.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절 뒤집는다면 학원에서 저를 뒤집는 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큰아들, 제 남편이 명문대 나와 좋은 회사 다니는 엘리트의 전형이라면
시동생은 그런 형보다 많이 못한 아우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더 치켜 세우며 자존감을 세워주는 바람에 능력도 없는데 성격도 아나 무인인 그런 사람으로 자란 전형적인 헛똑똑이죠. 재수에 3수까지 해서 지방대 수학과를 간신히 졸업하고 지금 다른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사실 학원 강사는 수업 한 타임만 잘해도 금세 소문이 나서 한 달만 지나도 그 일대에 그 선생님 어떻더라 라는 얘기가 쫙 돕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도 그 소문이 흘러들어오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는 게 학부모인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은 아무리 상담하는 사람이 권해도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동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업을 못해서 학생이 없다고는 생각 않고 그저 상담실이 제대로 학생을 배치하지 않아서 학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핑계쟁이인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이 입시학원은 딱 국어, 영어 두 과목만 전문으로 합니다. 수학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이 학원으로 와서 빌붙으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시동생 아니어도 저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선생님 충분히 많거든요. 그중 꽤 인기 있는 여자 영어 선생님 하나는 진짜 얼굴 보면 심장이 쪼일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른 학원으로 옮겼지만 그 선생님이 있던 3년은 제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게 유치하고 과격하게 저를 괴롭혔거든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당황해서 계속 달그락거리는데 밖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학원 화장실 문이 안에도 잠그는 장치가 있지만 겉에도 걸고리로 걸어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초반에 공사하면서 문 앞뒤로 바꿔 시공했다가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글쎄 그걸 훅 잠근 겁니다. 제가 열어달라고 했더니 글쎄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혼자 스스로 다 잘하는 분이잖아요. 김쌤도 박쌤도 영미씨는 못하는 게 없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던데. 어디 한번 혼자 나와봐요. 아니, 유치하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읍스, 유치하다고요? 뭐, of course,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난 진짜 자기가 꼴 보기 싫어. 잘난 척 오지게 하면서 오만 남자들한테 꼬리치는 꼴이 아주 꼴사납거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제야 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딴 행동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중간고사 예상문제 프린트를 하면서 남자 국어 선생님 한 분이 프린터를 잘못 설정해서 수업 직전까지 문제 프린트를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려서 진짜 수업 1분 전에 해결을 해드렸는데 그게 고마웠는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케이크랑 커피를 사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세모 눈을 뜨다가 저한테 USB를 휙 던지며 프린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 국어 선생님이 바른 소리를 하셨거든요. 헤이 유쌤, 아니 나야. 프린터가 망가져서 도움받은 거지. 가만 보면 유쌤은 혼자서 뭘 하는 게 없어. 영미씨가 프린트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